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다 보니까 또 바빠져서 또 영상 촬영이 늦어졌어. 좀 양해 부탁해.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6강 진나라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진나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배워볼 예정이야. 진나라가 어떻게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을 통일했는지, 그리고 어떤 통치체제를 가졌는지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발달된 통치체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진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멸망했는지까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나라를 공부한 이후에는 중국 역사에 끊임없이 등장했던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던 흉노에 대해서도 가볍게 살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교과서는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자,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복습해야 되는데 구구단을 모르면 수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중국 왕조 순서를 모르면 중국 왕조를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 5대 10국, 송, 원, 명, 청의 순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걸 한 번에 다 공부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번 시험 범위는 하상주, 춘추전국, 진한까지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국 왕조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볼게. 하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국가지만 자료가 적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볍게 패스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던 건 바로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 문명, 즉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던 문명이었던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상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바로 갑골문이 되겠는데, 이 갑골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지. 첫째, 갑골문은 지금 한자의 기원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갑골문은 용도가 무엇이냐? 용도가 바로 점, 제사. 그런데 이 점이나 제사를 치는 주체가 누구라고? 왕. 왕은 원래 정치하는 사람인데 제사도 지내고 점도 치네? 이거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재정일치. 비슷한 말로 신권정치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상나라 이후에 상나라의 정치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상나라를 몰락시키고 중국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주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나라는 원래 덕이 있었지만 그 덕을 잃고 이제 새롭게 중원을 차지한 나라, 하늘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 덕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차지하게 되었지. 그리고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주나라의 고민은 바로 이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였어. 거기서 주나라가 선택했던 전략은 바로 이 봉건제가 되겠습니다.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이 넓은 지역에서 왕이 대표지만 왕은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지역은 가운데 수도와 중앙 중심 지역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은 제후를 임명해서 제후가 다스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봉건제도였어. 하지만 이 제후를 아무나 임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왕과 제후는 혈연 관계에 있다. 나의 동생, 나의 친척 이런 사람들을 임명했던 것이 주나라의 봉건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나라의 봉건제가 처음엔 효율적으로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 혈연관계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에 있었는데 혈연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옅어지게 되면서 제후들은 더 이상 왕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게 된 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간이 흐르면은 주나라 근처에 굉장히 많은 이민족들이 주나라를 쉴 새 없이 괴롭히게 되지. 그래서 결국에 봉건제가 약화되고 이민족의 침입으로 주나라가 더욱더 약해지게 되니까 제후들이 뭐야 주나라 별거 없잖아. 이제는 내가 제후 왕의 부하가 아니라 나 스스로 왕이라고 하고 싶어. 내가 중국을 차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시대가 발생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제후들이 서로 세력을 키워서 경쟁하는 시대, 즉 부자 나라, 강한 병사를 추구했던 부국 강병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국 강병의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저마다 고민을 하게 될 거야.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전쟁이 많은 사회에 어떤 것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거야. 결국에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상가들이 등장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네 글자로 제자, 백가 이렇게 불렀지. 여러분이 제자백과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를 공부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유가, 도가, 묵가, 법가의 그 학파의 이름,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공자와 맹자가 유명하고 도덕정치, 그
그다음 도가 같은 경우에는 노자나 장자, 무위자연, 인위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거지. 자, 그다음에 묵가 같은 경우에는 묵자가 있었고 전쟁 없는 평화,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고 반면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춘추전국 시대 같이 어렵고 혼란한 사회에서는 강력한 법이 최고다라고 주장했던 한미자의 법가.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자라고 했던 법가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전에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던 문명과 다르게 이제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오늘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원래 중국 전체로 따지면은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귀퉁이에 있는 시골에 있는 나라였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진나라가 중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을까? 진나라의 그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그 비결은 제자백가 사상 중에 있어. 진나라는 여러 개의 제자백가 사상 중에 무엇을 채택했냐? 바로 강력한 법인 법가 사상을 채택했지. 그래서 강력한 법을 통해서 백성들과 군인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지. 진나라를 이끌어서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사람을 우리는 진나라 왕 영정이라고 불러. 사람 이름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보다도 더 유명하지. 이름보다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우리는 진시황이라고 불러. 진시황은 이름이 아니야, 얘들아. 진시황은 진나라의 황제인데 황제를 스타트했다는 뜻에서 진시황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그전에 황제란 말 안 들어봤는데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 쓰는 것 같아요. 맞아. 진시황이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다. 원래 하나라나 상나라나 주나라나 나라가 하나니까 왕도 한 명이겠지. 하지만 주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로 갈리면서 지방의 제후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 그리고 왕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진시황이 유일하게 한 명 남은 통일된 중국의 왕이 되는 거야. 하지만 왕들을 물리친 진시황, 자기도 똑같은 레벨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겠지. 그 왕들보다도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거야. 결국에 진시황은 그런 왕보다 높은 존재, 왕 중의 왕, 그런 존재를 창시해내게 되니 그것이 바로 황제가 되겠습니다. 중국 전설 속에서 중국을 다스렸다고 말하는 삼황오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진시황은 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자기가 역사상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죠. 이후에 중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황제라고 부르게 되잖아. 그게 진나라의 진시황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진나라의 진시황이 영토를 넓혀서 조그만 나라에서 진나라를 막 통일 제국으로 만들었어. 그럼 진시황의 고민은 뭐였을까? 맞아. 주나라랑 비슷했을 거야.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리느냐. 자, 우리는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제도를 하나 배웠어서 주나라 때. 맞아. 봉건제였어. 하지만 주나라는 봉건제를 실시했다가 멸망으로 이르렀잖아. 진나라 진시황은 똑같은 길을 가지 않았을 거야. 진시황이 결국에 고민하다가 선택한 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제도인 군현제가 되겠지. 군현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게. 자,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지방은 제후를 임명해서 제후가 알아서 다스리는 거였잖아. 그지? 군현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먼저 군과 현으로 나눈다. 그래서 큰 곳은 군, 작은 곳은 현. 마치 우리도 지금 경기도, 수원시 이런 식으로 국가를 나누는 것처럼 군과 현으로 나눴어. 그리고 이 군과 현으로 나눈 곳에 관리를 파견한다. 지방. 선생님. 봉건제도 왕이 있고 제후를 파견하는 거고 군현제도 황제가 있고 관리를 파견하는 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 있을 거야. 아주 좋은 질문이야. 하지만 둘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 자,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제후를 임명해 주지만 이 제후의 지역, 제후의 영지에서는 제후가 짱이야. 제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어. 하지만 반면에 군현제에서는 황제가 관리를 파견하지만 이 관리는 왕의 명령을 받는 지방관이야. 즉 공무원이지. 관리 마음대로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는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단지 수행할 뿐인 거야. 결국에 우리는 봉건제와 군현제의 큰 차이를 볼 수 있지. 봉건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 전체 나라를 대표하지만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공간뿐이었어.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군현제 같은 경우에는 나라 곳곳까지, 나라 끝까지 황제의 영향력, 황제의 권력이 관리를 통해서 미친다는 것이야. 오케이? 자, 주나라의 봉건제보다 진나라의 군현제가 권력이 더 강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지. 진시황은 또한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이 합쳐진 나라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진정한 한 개의 나라로 다시 재편성할 필요성이 있었어. 결국에 진시황은 여러 개의 나라에 각각 달랐던 제도와 문물을 하나로 통합하지. 대표적으로 돈, 도량형, 문자 이런 것도 있었어. 화폐를 보게 되면 연나라나 제나라, 조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의 화폐를,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는 이런 모양, 초나라는 이런 모양을 사용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나라의 모양으로 하나로 균형을 잡게 통일을 했던 거야. 문자 역시 마찬가지야. 보게 되면은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굉장히 다른 문자 모양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진나라 기준으로 통일을 하겠지. 도량형 역시 마찬가지야. 여러 개의 나라의 각기 달랐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강력한 통일 정책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의 중국 제국으로 만들었던 것이 진나라의 진시황이 되겠다. 결국에 진나라의 진시황의 이런 강력한 통일 정책에 의해서 진나라는 굉장히 국력이 강해지게 돼. 북쪽으로는 충무족을 몰아내게 되고 남쪽으로는 베트남 지역까지 진출하게 된 진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건 아니야, 얘들아. 내리막길도 있기 마련이야. 그럼 진나라는 어째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너무나 강력했던 법과 사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진시황은 분서갱유라고 하는 것을 추진했는데 분서갱유는 무엇이냐? 분, 불태우는 거야. 서, 책을 불태우는 거야. 갱, 묻는 거야. 유, 육아하는 유학자들을 땅에 묻는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법가 중심으로 사상을 통일하는 거야. 법가 중심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육아는 크나큰 걸림돌이었을 거야. 강력한 법으로 모든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덕 정치, 어진 마음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육아는 상당히 반대되는 개념이었겠지. 결국에 진시황과 진나라는 이러한 육아를 억압하기로 결정해. 그래서 유학자들을 전부 다 땅에 묻어버리고 유교와 관련된 책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지. 결국에 사상을 하나로 통일한다. 무슨 사상? 법가 사상으로 통일하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더욱더 엄격하고 더욱더 가혹한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진나라였다. 이런 엄격한 법, 가혹한 통치로 진나라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여러 가지 토목공사를 했어.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일 거야. 만리장성, 그지? 만리장성. 중국 북쪽에는 유목민족인 흉노족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진나라에서는 장성을 쌓았지. 만리장성. 그런데 이거를 진시황이 쌓은 게 아니겠지. 당연히 일반 백성들이 힘겹게 공사에 동원되었던 거 여러분들 당연히 유추할 수 있을 거야. 만리장성만 지은 것이 아니야. 아방궁이라고 하는 거대한 진시황을 위한 궁궐 역시 지어야 됐어. 이런 걸 짓는 동안에 농민들에게 대우를 잘해줬을까? 아니면 엄격하게 가혹하게 통치하면서 지어! 여기까지 해! 못하면 처벌! 이렇게 했을까? 그래, 엄격한 법가사상이라고 했어. 당연히 백성들을 쥐어 짰겠지. 아주 무리한 토목공사가 아닐 수 없다. 만리장성이랑 아방궁을 만든 것이 아니야. 진시황의 무덤인 진시황릉도 만들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모습 볼 수 있을 거야. 진시황릉은 아직 제대로 전부 다 발굴이 되지 않았어. 진시황릉 굉장히 일부만 발굴했었는데 그 일부만 발굴한 데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병마용이 되겠다. 보면은 여기에 사람의 모양이랑 여기 보면 말의 모양이 있어. 이런 것처럼 병사와 말을 흙으로 구워서 이렇게 진시황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 그 규모가 굉장하지. 이러한 게 수십 개가 이 진시황릉 주변에 발굴되었다. 진시황릉은 얼마나 더 대단할지 감도 안 오겠지. 중요한 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게 너무 멋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진시황이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는 거야. 백성들로서는 당연히 살기가 어려웠겠지. 결국에 이런 가혹한 통치와 무리한 토목공사에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이 못 살겠다! 하고 일으킨 것이 바로 농민 반란이 되겠다. 뭐 진승과 오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켜 이대로 살 수 없다. 왜 우리만 항상 어렵게 살아야 되냐?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날 때부터 농민이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 그게 진승오광인난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 최초의 농민 반란이고 이 농민 반란으로 일어난 혼란으로 인해서 결국에 진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진시황 영정이 중국 전체를 통일한 지 19년밖에 안 됐을 때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야. 되게 금방 망했지. 그러니까 나라를 잘 운영해야 돼. 통일만 하면 뭐하니, 그지? 나라를 잘 기틀을 다져서 백성들이 잘 살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야.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 나라의 핵심은 백성이야.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은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갖게 되는 거다. 진나라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고, 그러면은 진나라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민족이야. 농경민족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고, 이 농경민족인 중국인들 위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냐? 바로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어. 유목민족들은 쉽게 생각하면은 말 타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면 돼. 목축지대에서 목축업으로 주 생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동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유목민족이라고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 몽골족 이런 사람 하면 이미지 좀 떠오르는 거 있지? 우리는 중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목민족을 공부할 거야. 흉노족, 여진족, 뭐 말갈족, 거란족, 만주족, 몽골족 뭐 등등등.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 우리가 처음 한 개만 딱 오늘 공부를 하자면 바로 흉노족을 공부를 해보자. 흉노족은 이 시기 진나라, 춘추전국 이 시기에 활약했던 유목민족으로서 그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 이들의 영향권 봐봐. 엄청 넓지. 그래서 때로는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진나라나 중국 전체를 통일했던 한나라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했지. 특히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흉노족한테 매년 선물도 바치고 때로는 막 공주를 바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치기도 할 정도로 이 유목민족 흉노족이 강력했어. 우리가 보통 중국사를 생각하면 중국이 이렇게 땅도 크고 엄청나게 항상 동네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야. 중국 북쪽에는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들이 항상 존재를 했었고 그 중에 오늘 배웠던 사람들이 어떤 족이다? 흉노족이었다. 이 정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늘 진나라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 자,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했는데 어떻게 해서 통일할 수 있었냐? 바로 법과 사상으로 통일할 수 있었어. 그리고 법과 사상으로 통일한 진시황, 바로 최초의 황제가 되는 거지. 왕보다 더 높은 존재인 황제라는 칭호를 만들게 된 거다. 진나라는 통일을 했지. 어떤 제도? 9년제를 이용해서 지방 곳곳까지 황제의 권력을 뻗쳐나갔던 거야. 봉건제랑은 조금 달라. 봉건제는 그 동네는 제후가 알아서 다스리지만 9년제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관리를 파견해서 황제의 명령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다. 다양한 통합 정책을 시작해서 나라별로 달랐던 화폐,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었고 거기다가 사상까지 통일하려고 했었어. 그것이 무엇이다? 육아를 억압했던 분서 갱류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강력한 법과 사상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통치, 무리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져서 농민 반란이 일으키고 결국에 진나라는 세워진 지 19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스토리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길면서도 짧고 짧으면서도 길지 이 내용들을 앞에 중국사 흐름이지 중국 왕조 순서대로 거기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대입시켜 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나라 다음에 나오는 통일 왕조인 하상조 춘추전국 진한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친구들. 안녕.